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레시피를 설계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어디인지 네. 아니면 뭐 농장은 써져 있는지 프로세싱은 어떻게 돼 있는지 품종은 뭔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보를 읽으실 수 없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제는 조금 국가 간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진 커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케냐가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고 브라질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시피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브라질이면 단맛과 바디감이 괜찮겠다. 케냐라고 한다면 이제 산미가 되게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단서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워시드라고 한다면 되게 섬세한 향미랑 아로마를 좀 즐길 수 있겠다. 내추럴 커피면 복합적인 산미나 바디감, 단맛이 되게 좋은 커피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단서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봉투를 이렇게 까보면 오늘 준비한 커피는 예멘 커피입니다. 알지단 내추럴. 예메니아 품종입니다. 읽으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바로 패스해서 봉투를 까서 이제 원두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컬러를 먼저 봅니다. 이게 밝은지, 좀 다크한지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추출 레시피에 이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다크하다라고 한다면 분쇄도를 조금 굵게 써야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추출 비율을 조금 줄여서 가야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컬러가 밝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출 비율을 좀 늘려서 추출을 해야 이 커피가 조금 더 매력적이겠다, 아니면 물 온도는 조금 더 올려야겠다, 뭐 분쇄도는 더 곱게 해야겠다, 이런 추출 공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팁으로 한 가지 해보시길 조금 권해드리는 게, 뭐 예전에도 이제 주연 셀렉션 깨물어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해드렸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사는 커피들은 기본적으로 맛있을 거라고 이제 단정하고 네. 이제 하나 이렇게 깨물어 먹어보는 거죠. 깨물었을 때 얘가 조금 질긴 듯이 딱딱한지 아니면 무르고 바스락하게 으스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이 딱딱한지 아니면 연한지를 봤을 때, 연하면 이제 커피 성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뽑아낼 수 있고, 좀 딱딱하면 원활하게 뽑아내기 어렵겠다라는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왜 딱딱하면 원활하게 뽑아내기가 어렵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이 원두에 침투해서 커피 성분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그런 단계별로 침투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쟁을 해서 성에 쳐들어갔는데 담이 높고 성벽이 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과, 뭐 성벽이 낮고 토성으로 되어 있는, 함락하기 쉬운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저는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잘 녹여내는 걸 좀 포커스로 두거든요. 저희가 사오는 커피들이 스페셜티 등급이다라고 하면 맛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저는 보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 커피 성분들을 원활하게만 잘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녹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예멘이 요 정도 색깔이거든요? 카메라로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밝은 컬러에 속하고, 네. 이 커피가 내추럴 커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조금 밝은 편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보 카드를 보면 이제 고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고도가 이제 1500m 이상으로 올라가면 콩이 조금 딱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기에서 또 카테고리를 한 가지 더 나누면 이제 워시드냐 내추럴이냐에서 네. 콩의 딱딱함이 결정이 됩니다. 워시드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고, 내추럴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무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지금 방금 씹어 먹어봤는데 향이 엄청 좋네요. 씹어 먹었을 때 사실 좀 미각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신맛이나 이제 향도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커피가 잘 녹느냐 안 녹느냐로 구분을 짓는데,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이 콩이 딱딱할지 안 딱딱할지, 성분이 잘 녹을지 안 녹을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요즘에는 프로세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딥하게 진행한 커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오는 커피콩의 변화는 있어요. 조금 더 프로세싱이 많이 된 커피들은 컬러가 조금 더 어두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무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자 이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콩을 한번 하나를 깨물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콩의 컬러를 확인해 보는 거. 제가 맨 처음에 추출 레시피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설정하는 건 이제 추출 비율이에요. 좋은 커피는 뽑아낼 성분들이 되게 많다, 커피 성분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출 비율은
늘리면 늘려갈수록 저는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네, 커피면. 좋은 커피면 물을 더 많이 써서 이제 커피의 성분을 끌어내줘야 된다. 커피의 볶인 정도가 라이트할수록 추출 비율을 거의 한 1대 17까지 뽑아내고, 만약에 커피가 되게 다크하다라고 하면 커피 추출 비율을 줄여가는 거죠. 크게는 이제 1대 10까지 추출하고, 다크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커피에서 뽑아낼 성분 자체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많은 추출 비율을 할애해서 뽑아내게 되면 맛있는 추출 성분들보다는 맛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추출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성분들을 조금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주기에는 추출 비율을 줄이는 게 이 커피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추출 비율을 네. 적게 가져가면 커피가 진해지잖아요. 뒤에 희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아. 희석을 해서 나의 기호에 맞게, 아니면 손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농도로 맞춰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출 비율이 저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출 비율을 설정을 하는 거죠. 블렌딩일 때는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렌딩이어도 이제 볶인 정도는 알 수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간 콩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봤을 때 뭐 어떤 거는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추출 성분을 많이 뽑아내는 커피가 섞여 있을 테고, 어떤 애는 조금 더 딱딱한 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딱딱한 애는 1대 15, 무른 애는 1대 12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딱 중간을 집어서 이제 추출을 합니다. 네, 뭐 1대 13이나 14. 대신에 이제 다른 과추출될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뭐 추출 비율을 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커핑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커핑을 해보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커피가 빨리 녹는지 아니면 천천히 녹여야 되는 커피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커핑을 총 하는 시간은 5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 50분 안에 이제 끝까지 이제 갔을 때 커피가 더 좋아지는지, 네. 아니면 커피가 이 초반부에 굉장히 좋았다가 후반부 갈수록 꺾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가 추출 비율을 길게 가야 되는지 적게 가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맛을 빨리 한다.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추출 비율을 더 줄였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좀 물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이용하는 거죠. 네. 물에도 단맛이 있고 물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딱 뭐 요즘에는 뭐 핸드드립, 푸어오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볶인 정도가 강하게 갈수록 예전에 이제 핸드드립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조금 더 커피가 더 매력적이게 나오는 방법이에요. 물줄기 네. 가늘게 해서 네, 천천히 네. 내리는 방식. 네네. 왜냐면 조금만 삐끗해도 안 좋은 맛이 나오거나 쓴맛이 되게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핸드드립 방식을 이용해서 커피들을 잘 어르고 설레 가면서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근데 라이트한 커피일수록 푸어오버 방식처럼 조금 더 와일드하게 커피들을 괴롭혀내서 이제 성분을 뽑아내주는 게 조금 더 커피가 매력적이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네. 그에 따라서 맞게 드립 방식도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제가 핸드드립 방식으로 추출하시는 분들 매장에 가서 라이트한 커피를 시켜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결국엔 하기 나름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스킬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배전도가 약할수록 이제 푸어오버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일수록 핸드드립이 유리하다고 적용해봐도 될까요?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는 아마 물 빠짐이 원활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라인더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분쇄 퀄리티라고 하죠. 추출 비율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워요. 그 말인즉슨 이제 균일해야지 추출 비율을 늘렸을 때 더 매력적인 커피가 나오는 거고, 그라인더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 추출 비율을 줄이시고 가수, 바이패스를 해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추출 비율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제 물 온도, 결국엔 물 온도도 이제 볶인 정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중 강으로 나눴을 때 약배전 같은 경우는 92도에서 진짜 높게는 98도까지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엄 정도는 이제 88도에서 92도, 완전히 다크로 갔을 때는 80도에서 88도 정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바운더리가 되게 길잖아요. 뭐 92도에서 98도 뭐 이러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가장 낮은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물 온도를 설정할 때 볶인 정도도 있지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나눠 붓는 횟수예요. 블루밍을 하고 뜸을 들이고 몇 번에 나눠서 물을 부어줄 거냐에 따라서 물 온도를 설정을 해요. 붓는 횟수가 적을수록 물 온도를 조금 더 한 1, 2도 정도는 더 높게 가져가는데, 보통 평균 1도
정도 올립니다. 나눠붓는 횟수가 적다라는 건 물이 닿는 컨택 타임이 적다라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커피 성분들을 빨리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네네. 번에 다 부으면은 네. 물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물의 온도를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물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조금 더 커피 성분들이 원활하게 추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결국에는 물 온도가 물의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얼마나 커피에 빠르게 닿아서 성분들을 뽑아낼 거냐. 그래서 나눠 부을 때 물 온도를 그대로 가시면 아마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과다 추출되는 경향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만한 거는 이제 프로세싱이에요. 물 온도를 설정을 하실 때 만약에 93도로 한다라고 봤을 때 워시드일 때는 93도로 하거나 아니면 1도 정도 높이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거나 1도 정도를 낮춰주는 거죠. 내추럴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인텐스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시드 커피에 비해서 발효라든지 드라잉을 거치면서 로스팅을 했을 때 조금 더 단맛이라든지 쓴맛이 같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워시드랑 같이 동일선상에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쓴맛이 있다. 근데 물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오일 성분이나 쓴맛을 작용하는 성분들을 조금 더 빼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를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 1도 정도를 낮춘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싱이 더 더해지거나 이러면 더하고 빼고가 되죠. 근데 거의 프로세싱을 많이 진행한 커피들은 물 온도를 조금 더 낮춰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무산소나 이런 것도 네네. 포함이 될까요? 네네네. 무산소 내추럴, 어네어로빅이나 CM이나 그런 90 플러스 펄시나 그런 커피들은 이제 발효를 많이 가져가는 커피들이 많은데, 발효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피의 향미들이 더 복합적이고 단맛이라든지 바디감도 상승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쓴맛도 같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당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팅할 때 안 태운다고 안 태우지만 타요.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를 올렸을 때는 조금 더 쓴맛이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프로세싱의 기간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네. 드라잉 기간이라든지 발효 기간이 길어지면 써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바나나를 다 시꺼매질 때까지 놓으셨다가 드셔보시면 단맛이 사라지고 확 써져요. 묵은지도 쓴맛이 나요. 발효된 음식이 어느 정도 발효됐을 때 쓴맛이 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효의 여부와 네. 발효의 기간이 길어지면 네. 길어질수록 물 온도를 좀 낮춰서 네. 쓴맛이 안 나오게 한다. 네, 쓴맛을 컨트롤해 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커피에 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생수는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삼다수나 뭐 이런 브랜드일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삼다수가 깨끗해서 커피 노트가 잘 나오기는 하는데 단맛이라든지 바디감, 뭐 향미의 발현 정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내려보시면 날카로워요. 거긴 물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커피를 내리는 데는 저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이제 평창수예요. 평창수가 한 보통 70에서 90 사이에 ppm이 찍히는데, 그냥 커피를 내렸을 때 가장 커피 캐릭터가 잘 살면서 단맛 바디도 나쁘지 않은, 요즘에는 평창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아이시스 8.0은 좀 산도가 줄어들 거예요. 좀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를 이렇게 알칼리도가 낮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평창수 써보시면 쓰린 속이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레시피 알려드릴 때 평창수 사서 따라 해보시면 커피 레시피 재현율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뭐 커피까지 사시면 더 좋고요. 모스 커피! 물 온도 이제 설정을 했으면 분쇄도를 잡아보는 거죠. 분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의 볶인 컬러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분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용 그라인더나 뭐 이런데 평균적으로 가이드하는 분쇄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딱 중간을 놓고 봤을 때 커피의 컬러가 밝을수록 조금 더 곱게 갈아주시면 되고, 조금 더 다크해질수록 조금 더 굵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잘 녹냐 안 녹냐인데, 다크한 커피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녹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 주는 게 좀 쓴맛은 적게 나오면서 커피의 성분을 조금 더 매력적이게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고, 라이트한 커피일수록 조금 더 곱게 갈아줘야지 커피 입자에 물이 침투하기가 더 용이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쇄도를 가늘게 가져가면 추출 속도가 느려질 텐데, 그러면 맛 밸런스는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뭐 분쇄도를 곱게 해서 물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커피의 볶인 정도가 라이트하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병목 현상이 올 수 있다, 추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지하지만 마지노선을 정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추출 시간이 3분이 넘어가면 뭐 커피 버려야 된다, 아니면 맛이 없다라고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진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을 추출하게 되면 4분
4분까지 추출해도 맛있는 커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선입견을 깨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내려보시고 뭐 드셔보신 다음에 안 좋다라고 하면 추출 비율을 줄여서 바이패스를 하는 레시피로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해서 해보실 수는 있는데, 계획한 대로 먼저 해서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라인더가 좋지 않아서 추출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출 비율을 줄여서 추출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 붓는 횟수는 기호도인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눠 붓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커피의 전반적인 농도와 강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커피를 내릴 때 퓨어한 물이 들어가서 농도가 높은 이제 커피를 만나는 건데, 농도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출이 되게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쪼개서 부어주는 게 더 효율이 더 좋은 거죠. 많이 부어주면 어차피 느려지기 때문에 확 농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질 텐데, 이거를 쪼개서 더 효율적이게 부어주면 이 농도를 더 효과적이게 캐내는 거죠. 전반적인 맛들이 강한 커피는 강배전이고, 맛이 조금 더 약한 커피는 이제 볶인 정도가 약한 약배전 커피겠죠. 물론 뭐 산미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진함을 논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나눠 붓는 횟수를 쪼개 보는 건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조금 더 나눠서 내리는 레시피를 조금 더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뭐 근데 다크한 로스팅을 그러면 한 번 부어야 되냐? 근데 다크한 로스팅도 사실 한 번 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번 나눠서 붓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눠서 붓는 계열적으로 조금 더 해보시는 게 더 좋다. 한 번에 부어서 내리는 거에 명확한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은 한 번에 부어서 추출하게 되면 분쇄도를 엄청 곱게 갈아서 추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데, 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커피가 가지고 있는 100%의 포텐셜을 끄집어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대회에서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월드 브루어스컵을 보면 나눠 붓는 레시피가 월등히 더 많아요. 분쇄도마다 사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표현해 주는 게 다른데, 억지로 이제 곱게 가버리게 되면 그 커피가 가진 매력들을 가진 분쇄도를 다 지나쳐서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분쇄도에 각 커피가 가진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니멈 분쇄도와 맥시멈 분쇄도는 전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영 바리스타님께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레시피를 한 2개 정도. 하나는 이제 푸어링을 뜸 제외하고 딱 한 번만 부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이제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구사하는 레시피.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